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엊그제 큰 폭의 하락이 잠시 멎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와 오늘 다시금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이 찐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하락장에서 잠깐의 데드캣 바운스인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멘트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조정이 나올 시기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건강하게 조정이 나올 시기였는데 이제 원천적인 악재의 가장 큰 이슈죠. 러시아 사태랑 이제 금리 인상 예고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300선은 지지해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악재가 더해진다면 시장이 빠진다면 5,100선 상승 추세선이 5,100선만 유지해 준다면 그 이후에 반등은 이제 더 좋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5,700선은 뚫으면서 6,100선까지도 다다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제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양방의 흐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시점으로 관점을 접목시켜야 될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한화 기준으로 5,4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5,300만 원 선, 그 이하로는 5,100만 원 선을 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지금 엊그제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거의 뭐 한 10% 넘는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도 약 한 5.7% 정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도 단기적인 이제 추세 라인을 조금 뚫고 올라와줬습니다. 뚫고 올라온 그 부근이 이제 43.5K 정도 부근인데 그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 라인은 일단 깨고는 나왔습니다. 깨고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조금 많이 장세가 불안하다는 거. 어제랑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 포지션으로 유지하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 지금 미 선물 지수 같은 걸 조금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오전에 잘 가다가 저녁에 미장 열림과 동시에 미장 하락과 같이 커플링돼서 떨어지는 모습 등을 많이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지금 선물 지수를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 어제 이제 나스닥이 한 0.06% 정도 거의 보합 수준에 이제 머물렀는데 오늘 선물 지수만 확인을 해봐도 거의 보합 수준. 정말 이제 눈치 보기 싸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눈치 보고 이제 방향 스탠스가 결정되지 않은 이런 국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 조금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주말간은 조금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비트코인 방향성 확실하게 정해진 거 확인하시고 포지션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한 내용 이따가 투더 골드문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봤을 때 롱숏 비율이 정말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코인들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악재나 호재가 그렇게 짙은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악재는 정해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천적인 악재가 이제 러시아 그리고 금리 인상 예고인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제를 시키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에 한해서만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이것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동향까지 파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사례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장의 미래적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악재 같은 경우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이제 후오비 글로벌이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CEX라고 해서 이제 컴투스의 코인입니다. CEX와 이제 CEX를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공지를 했었는데 이벤트를 공지를 했었는데 공지 변경을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면서 지금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21일 9시 30분부터 이제 뭐 28일 30분까지 한 7일 동안
이 후오비 글로벌에서 이제 스테이킹, CTX로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12.8%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한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공지 없이 CTX가 아니라 CTX가 아니라 USDT 여러분들 아시는 태도로 변경이 되면서 예상했던 이자율이 98% 그러니까 예상했던 이자율보다 98%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이제 생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보상이 되거나 해명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이 악재 이슈를 가져온 거는 이 거래소에 대한 혹은 이제 이 코인에 대한 CTX에 대한 코인에 대한 악재 이슈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CX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가져오고 온 겁니다. 이 CX가 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DEX의 반대다. 그렇다면 DEX는 뭔가요? 이제 이슈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다. CX는 뭔가요? 반대겠죠? 중앙화 거래소다. DEX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개인 이제 뭐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이 되겠고 CX 같은 거는 이제 뭐 빗썸, 업비트 같은 저희들한테 친숙한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암호화폐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저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본질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이제 기존 중앙체제랑 다릅니다. 주식과는 다릅니다. 주식은 이제 우리 기업에 관해서 전망이 좋다 혹은 이제 기술이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체제 시스템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파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시초이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뭐 비트코인 ABC와 같은 파생 상품이 나오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인용해서 만드는 어떠한 섹터가 나온다던가 또 그 보존을 해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오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C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우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호재나 악재 이슈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중간 관리자인 역할인 이 거래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CX가 나쁘냐, DX랑 비교했을 때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장점으로는 우리 이제 주식과 비슷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D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쓰기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뭐 컴퓨터나 이제 이런 모바일관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으로서 DX를 통하는 이제 유니스왑 같은 이런 거는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사태로 앞으로도 많이 일궈진다면 DEX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 행정 바이든 명령처럼 우리나라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투자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조금 전망을 밝게 보고 이제 기관을 설립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말한 만큼 투자자 보호 수단을 위해서 CX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는 눈여겨 보시면서 충분히 어떠한 이제 제재가 가해질 것인지 눈여겨 보시고 또 이제 저희 DX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얼만큼 그 수요도가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면 미래적인 관점을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CEX와 DEX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CEX라고 한다면 중앙화 거래소를 의미를 하고 DEX라고 한다면 그 반대 의미로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스테이킹 관련된 공지를 변경하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CEX 자체의 악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CEX에서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 또 DEX, 탈중앙화 거래소가 좀 주목을 받는다면 관련된 코인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악재는 이제 미국 이제 제닛 옐러 재무부 장관의 이제 발언에 관한 악재입니다. 이제 그 장관분이 이제 뭐 암호화폐로 샌드위치 하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좀 자극적인 이제 멘트와 함께 조금 많은 기사들이 이제 좀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 제닛 옐러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님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좀 언급을 하시면서 이 연설이 조금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잘 보면은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단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고, 지금 사실상 맞습니다. 암호화폐 우리가 지금 사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샌드위치 암호화폐로 결제 지금 당장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더리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앞에 이삭 토스트 가서 이삭 토스트를 사 먹는 거 지금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이 자극적인 멘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방금 예시를 들은 것처럼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상황과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재무부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부에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점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닛 옐러 재무부 장관은 여기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너네 1달러랑 1 같이 맞춘다는 지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이제 웨이브 관련해가지고 웨이브 관련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웨이브 자산 가치가 1달러에 약 거의 0.8달러 정도까지 뭐 이제 낮춰지는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미국 재무부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 1달러 가치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테라나 테더 같이 잘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테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종목이지만, 테라 같은 경우도 최근 한번 이자 지급 준비율 문제에 있어서 한번 리스크가 있었고, 그게 차트에 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 정말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짚은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CBDC 관련해가지고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CBDC가 발행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로 된 이제 화폐 같은 게 많이 단기적으로 사라질 거고, 앞으로 CBDC 위주로 이제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중앙화를 하려고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건데, CBDC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은행에 다 남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CBDC만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할 때 모든 거래 기록이 다 남게 돼요. 다 남게 되고, CBDC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가능한 구간이에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이고, 내가 이제 거래한 내역 등을 국가가 본다,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100%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CBDC 발행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시장이 가지고 될 효과에 대해서 제닛 이제 재무부 장관님께서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심사하고 노력한 뒤에 이제 앞으로 CBDC를 발행할 거다라면서 조금 신중한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해 준 것 같고, 또 이제 또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장점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말에도 자유롭게 은행 가서 인출기 돈 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은행이 좀 다르고 주마다 호환이 안 되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은행 간의 거래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요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토요일날 쓰고 싶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이제 지원되고 24시간 돌아가게 된다면은 정말 편리해질 거다라면서 이제 정말 국민들에 있어서 편리해지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 보호다, 우리 국민들 보호가 최우선이다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제 좀 악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엊그제 이제 FOMC 의사록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 5월달은 0.5bp, 50bp 이제 0.5% 금리 인상이 조금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대차 대들보 축소, 여기에 관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 도지형 캔들을 그려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긴축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긴축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긴축에 있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가 돼야지, 조금 해소해 주어야지 뭐
비트코인도 가상자산도 이제 앞으로 갈 길 잘 가고 이제 뭐 나스닥 또한 앞으로 우상을 하겠죠. 우상을 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기에 있어서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아까 아침에 아까 오프닝 멘트 때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조금 관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눈치 싸움 보기, 눈치 보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적인 것이나 이제 뭐 다른 우리 타 기업들 튼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문제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상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눈치 보는 싸움 중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관망하고 포지션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는 조금 많이 악재인데 메타버스 DAU가 이제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AU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동시간에 접촉하는 이제 사람의 숫자인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약 지금 한 10만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비해서 약 30% 정도 줄은 인구 수라고 하고요. 접속자 수라고 하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가 1,180명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제가 최근에 1,500명 정도가 이제 동시 접속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78명 정도로 굉장히 조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P2E 섹터가 한번 펌핑이 오지 않았어요. 샌드박스 지속적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차트도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DAU 동시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내가 돈을 써서라도 흥미를 얻고 싶은 이런 IP 산업으로서 이제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이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돈을 벌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생태계 자체가 망가지고 이렇게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 산업은 근본적으로 조금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IP 쪽을 조금 더 연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P2E 산업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개선해 나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일단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 양적 긴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의 섹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NFT 관련 코인들이 시세를 조금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DAU, 일일 활성화 사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굉장한 성장을 보여왔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이 더 뒷받침돼야 많은 사용자 수가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국정원이죠. 이 국가정보원에서 업비트, 빗썸 그리고 이제 코빅, 코인원, 우리나라 국내 자산 대형 거래소 이 네 곳에서 네 곳에 이제 해킹 위협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어제 7일 날 밝혔습니다. 일단 국정원 최근에 가상자산은 이제 노리는 국제 및 배후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킹 조직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IP, 악성 코드 등을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었고 또 추가적으로 향후에 가상자산 관련 해킹 공격 수법이라던가 뭐 최신 악성 코드 등 뭐 이제 관련 전문적인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호재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 이 개별 종목에 관해서도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개별 종목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CEX죠. 이런 업비트나 이런 저희 대형 거래소들이 CEX인데 이 CEX에 관해서 해킹 위협이 오히려 더 있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러한 법적 제재나 기간이 설립이 안 된 상황임에도 도와주겠다 이러한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는 건 정말 큰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생각날 수밖에 없겠고 물론 우리나라가 먼저 암호화폐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제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선진국인 또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CBDC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2위권으로 먼저 선보이려고 하는 이 미국에서 먼저 법적 제재가 생기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시사를 했던 이제 구체적인 부분도 뭐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뭐 ICO에 관해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었는데 ICO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는 불법이고 금지 국가입니다. ICO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 IEO를 먼저 인용을 하고 그 이후에 ICO도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다 했는데 일단 큰 차이는 ICO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펀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자와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이제 거래 형태인 거고 IEO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뭐 ICO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ICO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 상승을 입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의 제재가 가해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사기 형태, 민코인 형태도 많고 그런 사례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ICO 자체를 막는 거는 저는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개발성이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한 이제 뭐 개인이나 기관이 있을 텐데도 뭐 자금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IEO나 ICO가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추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섹터로 이제 부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ICO를 통해서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막는다라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인 기관에서도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ICO를 충분히 우회해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사기성인 ICO 때문에 애초에 막는 것은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좋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제 두 번째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저희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워낙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이 강한 사람인데 최근에 어제 있었던 발언을 살펴보면 워낙 이제 지금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힘입어서 그런지 조금 자기 입지를 조금 줄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달러, 그러니까 이제 CBDC죠. 이런 기축 통화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호재적인 얘기를 진행을 했었고 또 그래도 자신의 입지를 조금 표현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취약한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확신이 차는 이제 좋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려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재가 나오면 충분히 우려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애초에 거의 100%에 가깝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이 분께서 또 조금 좋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현재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전망이 밝아질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제재들이 생겨날 것 같다.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거래소들이 해킹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스크다, 위험이라고 여겨졌던 요소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악재로 작용했던 이 미국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런 말들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이제 고래들 움직임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매수한 이제 고래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뭐 코인 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엊그제 아마 막 손절 치고 나오고 막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고민하시고 실제로 손절한 사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조금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 반면 이제 우리 상위 100개 이상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위 1000개 안에 이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또 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상위 고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찐 하락장이다. 이게 진짜 하락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보통 이제 거래소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자세한 거 화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알트들의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보통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 구간인데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보통 이제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가거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도미넌스 차트가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는데 도미넌스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져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우선 횡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 낮추면서 우리 알트코인에 조금 수급을 불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지금 도미넌스로 좀 안정할 수 없는 게 지금 수급을 불어주고 있긴 해요. 근데 도미넌스가 이 구간에는 비트코인이 약 한 47K에서 46K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도미넌스 구간이고요. 지금 구간은 비트코인이 43.5K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더 낮아졌는데 도미넌스만 낮아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을 여기서 매수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자리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알트코인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던 게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렇게 도미넌스 흡성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 하방으로 내리꽂던 우선적으로 알트코인의 수급 빠져나가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거래소 보유량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크립토 콘트에서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 하락했던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어마무지하게 하락했을 때 보통 이제 거래소의 고래들이 어마무지하게 비트코인을 옮겨 놓습니다. 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놔요. 이 옮겨 놓는 이유가 지금 왜 옮겨 놓겠어요? 팔려고 옮겨 놓겠죠. 시장에 물건은 팔려고 옮겨 놓는데 그 물건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래소에 많이 입금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큰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약 1월부터 지금까지 가격과 이제 거래소 동향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약 47K, 48K 부근인데 여기까지 잘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 빠져나왔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하락이다라고 한다면은 거래소에 들어오는 여기 구간에서 거래소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에 들어오는 물량 있긴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있긴 있지만 기존에 상승했을 때 거래소에 들어왔던 물량보다 더 적은 물량을 거래소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찐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 관망 포지션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관망 포지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고래들의 지표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